안녕하세요. 임산부 TV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보라매 병원 정세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 역류와 사경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그 역류와 사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류와 사경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네. 이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경은요, 많이 들어보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사경이라는 한자 말입니다. 한자 네. 말이고요. 피사의 사탑 아시죠? 아, 네네. 피사의 기울어진. 사탑, 그죠? 기울어져 있는 탑. 네. 그래서 그 사탑의 사자, 그러니까 아, 기울어지다라는 기울어지다. 뜻의 사. 네네. 그리고 우리가 목을 경추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자, 목 예. 경자 이렇게 써서 목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아. 뜻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목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꼿꼿이 세워져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상 목은 그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역류아, 아가가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고 있거나 혹은 이제 동반되는 것 중에 증상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 턱이 돌아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경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사경은 조금 어른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아가들한테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에서 생기는 사경과 아가에서 생기는 사경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다 아주 어린 신생아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어른에서 생기는 사경을 빼고 네. 신생아 혹은 역류아에서 생기는 사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런 역류아 사경 중에서 대부분이 한 90% 정도 이상이 선천성 근성 사경입니다. 예, 말이 좀 복잡할 네. 수 있는데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 이미 그 문제가 있더라라는 뜻이고요. 근성 사경이라는 뜻은 근육 때문에 생긴 사경이다. 문제가 근육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근육의 문제로 아이 고개가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턱이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선천성 근성 사경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경우가 전체 역류아 사경의 90% 이상, 굉장히 흔하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자세성 사경이라고 해서 아이가 근육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원인인지 고개를 계속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 네. 이런 경우를 또 자세성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선천성 근성 사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근성 사경은 이제 그 어떤 다른 모든 근육, 뭐 대부분의 몸의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목에 네. 있는 근육인데요. 요 근육이에요. 요 근육. 우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길게 네. 위아래로 네, 주행하는 네, 네. 근육이요. 네. 만져지죠? 네. 아가들은 이제 목에 살이 많고 목이 좀 성인에 비해서는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 목에서 보시면 흉쇄유돌근은 아주 잘 볼 수 있는데 이 근육의 주행 방향을 보시면 이게 앞쪽에서 뒤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육이 어떤 원인인지 한쪽이 이렇게 좀 짧아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짧아지면 보시면요.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고개가 기울고 네. 반대쪽으로 턱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네. 왜냐하면 근육 주행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혹은 이제 왼쪽에 생긴다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흉쇄유돌근의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가를 봤더니 이제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으로 이 조직을 떼서 보면 거기에 원래 근육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할 근육인데도 불구하고 근육 섬유 대신에 이렇게 콜라겐 같은 결체 조직, 섬유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근육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을 주면 수축을 하고 네. 또 힘을 빼면 이렇게 축 처지 이완을 네. 하고 부드럽게 네. 이완하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게 근육의 특성인데 이게 이제 질긴 조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야 될 때 충분히 늘어나지를 못하고 근육 전체적으로 길이가 좀 짧게 유지되는 것이 이런 흉쇄유돌근이 짧아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늘리는 게 힘드니까 네.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버리고 턱을 반대로 돌리는 이게 아이한테는 사실 편한 자세가 되고 따라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보시고
이 사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피사의 사탑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탑이 일단 서 있어야 되고, 네. 서 있는 상태에서 기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가들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목을 가누는 아가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다 뭐 생후 한 3개월까지는 대부분이 누워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워 있다 보면 이 아가가 목을 기우는지 기울지 않는지를 사실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이렇게 그 선천성 근성사경이 있는 아가들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어서 누워있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동반되게 반대쪽으로 고개가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항상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 이 아가가 혹시 우리 아가가 선천성 근성사경인가, 혹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의 사경인가, 이거를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소아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재활의학과? 예, 소아과, 재활의학과 다 방문하시면 좋은데요. 네.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검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경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한 타입은 선천성 근성사경인데, 네. 또 자세성 사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성사경인지 자세성 사경인지를 보는 그런 검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검진은 이제 네. 아무래도 그 검진에 좀 익숙하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정확할 테니까 그렇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병원을 방문을 하시면 검진을 일단 먼저 뭐 사실은 이제 검진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과거력 뭐 이런 것도 물어보자. 아이 출생할 때 뭐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요. 네. 이 사경의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만 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엄마 뱃속이 무슨 수영장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아이가 그 안에 이렇게 꽉 들어차 있잖아요. 엄마 뱃속의 좁은 공간 안에. 그러다 보면 자세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게 됩니다. 고개를 과도하게 수그리거나 뭐 아니면 돌리고 있어야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흉쇄 유돌근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섬유화가 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사를 해보면 이제 첫째 아이인 경우 사경이 더 잘 생기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키가 큰 경우, 키가 큰 경우 잘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여가였던 적이 있었던 경우 잘 생깁니다. 여가였던 적이 거꾸로 있었까. 여가.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 다리가 위쪽으로 가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리가 아래쪽으로,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었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선천성 근성사경의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진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천성 근성사경은 한쪽 근육이, 한쪽 흉쇄 유돌근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이 실제로 양쪽 근육을 비교했을 때 양쪽이 다 대칭적으로 잘 이완되고 하는지, 잘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검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목의 가동범위라고 하죠. 우리가 한쪽으로 이제 고개를 기울이는 걸 틸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리는 것을 회전 혹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틸팅과 로테이션이 양쪽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일단 고개를 기울이고 있고 혹은 턱이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검진을 했을 때 관절의 가동범위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비대칭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선천성 근성사경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근데 아이가 고개를 기울이기는 하고 턱도 돌아가 있기도 한데 실제로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해봤을 때는 틸팅이나 로테이션의 차이가 없고 그게 다 대칭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근성사경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는 자세성 사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경이란 걸 알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경이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은요, 이제 사경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이 이제 사경이라는 질환 때문에 아이가 무슨 성장을 하거나 발달하는데 어떤 지장이 초래될까, 이것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시는, 우려하실 텐데요. 사경은 이제 선천성 근성사경과 같은 이제 단순한 사경은 대부분의 경우 발달이나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경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그 사경이 아까 흉쇄유돌근 하나의 아주 작은 네. 문제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근육의 문제를 떠나서 그 범위를 초과해서 다른 이제 신체의 어떤 비대칭이라든지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반되는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두증이나 안면 비대칭을 네. 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보통 누워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한쪽 뒤통수만 계속 땅에 닿아 있고 눌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두개골이 성장을 할 때 그쪽으로는 잘 봉긋하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이제 두개골의 비대칭성 이것을 우리가 사두증이라고 네, 하는데요. 사두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그 다음에 안면 비대칭도 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의 경우는 이제 이 사두증이 두개골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주로는 뒤통수를 이제 이완하긴 합니다만 두개골이 워낙에 구 형태로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마라든지 이마 즉 앞통수 혹은 네. 뭐 옆통수 측면 두개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사경을 치료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경인 채로 즉 고개를 한쪽으로 기운 채로 계속 커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안면 그 어떤 골격이 발달하는 데에도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계속 더 심해질 수는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경이 치료가 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되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고개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척추의 한 부분이잖아요. 경추라는 네, 부분이 한쪽으로 네. 기울었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척추의 부분이 또 반대로 휘거나 기우는 경우가 생길 네.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네, 네. 부르는데 이런 척추 측만증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이라는 것이 아까 대부분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같은 위험 요인으로 그 발달성 고관절 탈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관절이 살짝씩 조금 빠지는 경우, 느슨하게 돼서 좀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경이 있는 경우에 사경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면은 전문의와 함께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네, 좋은 네,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자세성 사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세성 사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알고 싶거든요. 아,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은 선천성 근성 사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러나 일부 자세성 사경이 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요. 자세성 사경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근육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즉 검진을 해보면 양쪽으로 목을 기울이거나 혹은 네. 돌렸을 때 이 범위가 양쪽이 대칭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고개를 항상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의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눈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사시가 있다거나 네. 혹은 안구진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뭔가 쳐다봤을 때 혹은 눈을 돌렸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눈 네. 안구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안과적인 질환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신경계 쪽 질환 혹은 골격계 쪽 질환이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전문의가 좀 자세하게 아이를 검진을 하고 네. 그에 맞는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사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아까 말씀 중에 사두증을 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 사두증에 관한 이야기 가지고 또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